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시각은 10월 14일 저녁 9시 45분입니다. 자, 오늘 MBK의 그 공매가 일단락됐죠. 일단락되면서 생각보다도 많은 물량이 고려아연의 주식이 5.34%가 공매에 신청이 된 거죠. 신청이 되는데, 자, 아쉽게도 이 영풍정밀 같은 경우에는 834주만, 단 834주만 이 공매가 신청이 돼서 실질적으로는 이 영풍정밀에 대한 공개 매수는 끝난 걸로 보이고, MBK의 영풍정밀에 대한 인수 시도는 불발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고려아연 측이 더 이상 영풍정밀에 대해서 이 금액을 인상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일은 없을 것이라는 그러한 시장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영풍정밀이 이제 그 MBK가 실패한 거로 되고 고려아연은 따라서 더 이상 베팅할 것이 없다고 이 판단이 되는 걸로 기사들이 보도가 나오고 있고, 아마 지금 거의 뭐 99.9999%의 그 투자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따라서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들도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저녁에 이 방송을 찍고 있습니다. 방송을 찍고 있는데요,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지금 영풍정밀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 여러분, 전혀 일도 신경 쓰실 필요 없고 걱정하실 필요 없다. 그리고 지금 이 보도 나오는 거를 보면은요, 이 MBK가 5.34%의 지분을 공개 매수로 성공했다고 해가지고 마치 그것이 지금 판 구도가 MBK 쪽으로 유리하게 흘러가는 것처럼 뭐 절반의 성공이니 뭐 거의 가반에 육박했니 이런 보도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참 어리석은 이 분석이고 판단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 영풍정밀에 대해서 제가 오늘 이 전혀 걱정하실 일이 없고, 또 그 다음에 향후 대책을 어떻게 전략을 짜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이 고려아연에 대해서 먼저 잠깐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자사주를 고려아연이 매수해가지고 총 배인 캐피탈 것까지 합하면 약 한 20%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자사주 소각할 건 한 17.5% 정도가 되니까요. 그것을 소각하고 났을 때 그럼 현재 MBK 지분이 5.34%를 더해가지고 거의 최대치 48%에 육박한다, 이런 현재 발생하지 않은 사실을 다 계산해 넣을 필요는 없고요. 또 설령 소각하는 것을 대비한다고 하더라도 그 비율이 올라가는 거는 고려아연 측도 마찬가지로 비율이 올라가는 거니까요. 지금 아주 단순하게 보셔야 됩니다. 단순하게 지금 현재 MBK 측의 이 고려아연 지분은 33.1%에다가 오늘 5.34%를 공개 매수로 확보했으니까 총 38.44%가 됩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리고 이제 최회장 쪽 같은 경우에는 33.9% 정도에서 베인캐피탈이 2.5%를 공개 매수하는 걸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 2.5% 공개 매수가 성공한다고 보면은 결국은 이제 한 36.4%. 따라서 결론은 뭐냐면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현재 공개 매수가 서로 성공한다는 가정하에서 5.34%를 확보하고 2.5%를 확보했다는 가정하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결국은 2%라는 얘기거든요. 2%. 자, 여기서 이 MBK 측에서 지금 밝혔지 않습니까? 다음 달에 임시주총을 소집하겠다. 임시주총을 소집해서 이사들을 새로 선임하겠다는 거죠. 결국 표대결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정말로 이제부터 고려아연의 이 경영권 분쟁이 제가 계속 말씀드린 대로 공개 매수 절차가 종료가 되고 장내 매수전, 표대결로 가는 그러한 시즌2에 돌입했다고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단도직입적으로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이 영풍정밀에 대해서 전혀 일도 걱정하지 마시라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현재 보도 나오는 바에 의하면은 MBK가 고려아연에 거의 승리한 것처럼 이렇게 보도도 나오고 그러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2% 차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5.34% 성공한 공개 매수 성공한 것을 가정을 해가지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서 하나 보셔야 될, 여태까지 놓치고 있었던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이 배인 캐피탈의 존재입니다. 배인 캐피탈이 지금 현재 밝히기는 2.5%의 지분을 장내 매수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현재 밝혀져 있지 않습니까? 83만 원에. 자, 그런데 이 배인 캐피탈이 어떤 곳인가요? MBK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막대한 자금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바로 이 펀드가 바로 MBK 배인 캐피탈 아니겠어요? 자, 그 배인 캐피탈이 고려아연의 백기사로 동원이 됐는데, 그 거대한 배인 캐피탈이
왜 2.5%만 지분을 매수를 했을까요? 뭐 3.5% 매수할 수도 있고 3% 매수할 수도 있고 5% 매수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정밀하게 계산을 해가지고 아예 그 MBK에서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할 수도 있었겠죠. 자, 그런데 왜 2.5%만 매수를 했을까요? 자, 그리고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83만 원에서 89만 원으로 이 공개 매수가를 인상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베인캐피탈은 왜 가만히 있었을까요? 현재 미동도 하지 않고 있죠. 따라서 자, 이것은 뭐냐면은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최 회장의 정말 이번 같은 경우에 베인캐피탈을 운용하는 걸 보면서 저는 이 살수대첩의 강감찬 장군이 우중문에게 보낸 시가 한 수 있죠. 자, 그 시가 이 생각이 났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요. 베인캐피탈이 2.5%만 매수하고 지금 가만히 그 큰 펀드가 2.5% 매수하려고 지금 백기사로 참여했겠어요? 그 2.5% 다른 데서 뭐 어디에 매수할 데가 없어가지고 베인캐피탈까지 동원했을까요? 베인캐피탈이 들어와서 2.5%만 과연 자기 덩치가 있는데 체계급이 헤비급인데 잼만 날리고 있겠느냐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런 뜻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요. 이 상태에서 베인캐피탈은 2.5%만 매수를 하면서 발을 담그고 가만히 간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때에 MBK 같은 경우에는 베인캐피탈이 2.5%만 매수를 하니까요. 공매가도 인상을 안 했죠. 공매가도 인상을 안 하고 그대로 이 매수를 진행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베인캐피탈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왔다면은 어쩌면 MBK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공매가를 인상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나섰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인캐피탈이라는 존재가 강력하게 나왔다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베인캐피탈이 2.5%만 매수를 한 상태에서 퍼센테이지도 안 늘리고 수량도 안 늘리고 금액도 안 늘리고 가만히 있으니 MBK 입장에서는 현 구도대로 해서 조금 한 2%, 3%만 지분을 더 먹어와도 유리한 구도로 판을 짤 수 있겠구나 라는 판단 하에서 오늘 공매 종료 마지막 날 공매가를 인상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드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최 회장이 강감찬 장군이 되어서 살수대첩으로 끌어들인 것이 아닌가, 중국 자본을 끌어들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수대첩을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부터는 베인캐피탈의 저는 시간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베인캐피탈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나서는 시간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인데, 자, 이 베인캐피탈의 전략을 저는 두 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전략은요, 결론은 2%가 지금 부족한 거 아니겠어요? 결론 2%가 부족한 거이기 때문에 아주 단순하게 간단하게 베인캐피탈에서 2%를 더 매수할 수 있는 2% 이상을 더 매수할 수 있는 그러한 가격을 그리고 수량을 변경을 해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절대 그냥 있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전략은 뭐냐면요. 이 수량과 가격을 아주 애매하게 짜가지고 이 수량도 좀 대폭적으로 늘리고 가격도 파격적으로 늘리는데 애매하게 늘리는 모호한 전략을 취하면서 지금 현재 고려아연이 자사주로 매입할 수 있는 부분들, 그 부분들 물량을 베인캐피탈이 떠안아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고려아연에서 이 자사주를 매수하는 수량을 그만큼 줄어들겠죠. 왜냐하면은 베인캐피탈이 지금 현재 고려아연이 제시한 89만 원을 훌쩍 뛰어넘는, 예를 들어서 95만 원이나 100만 원을 제시해가지고 수량을 갖다가 파격적으로 탁 인상을 시켜버렸을 때, 그랬을 때는 고려아연 측에 쏠리는 물량들이 훅 줄어버리겠죠. 자, 그렇게 됐을 때 이점이 뭔가? 지금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를 매수해가지고 소각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여기서 이 자사주 소각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요, 이 엄청난 비용을 자사주 매입하는데 투입해가지고 그것을 자사주 소각을 시킨다고 그랬거든요. 그 자사주 소각이란 그 주주 이익 환원 차원에서 기업들이 종종 하기는 하는 거지만 뭐 이만큼 어마무시하게 그 자사주 소각을 한다는 것은 이 경영권 분쟁에서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지분을 1%라도 늘려야 되는데 자사주라는 것은 의결권이 없지 않습니까? 고려아연의 경영권 방어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최 회장의 입장에서는 의결권이 없는 자사주 지분만 늘리는 것이고 그것을 갖다 또 엄청난 비용을 들여가지고 소각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자, 그것이 과연 경영권 분쟁 방어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 1%의 지분 늘리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최 회장이 왜 그런 그 자사주 매수를 대규모로 해가지고 17.5%를 갖다가 89만 원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다 소각한다는 거 아닙니까? 천문학적이죠? 그걸 왜 했을까? 자, 그것은 어쩌면 베인캐피탈이 그 부분을
맡아서 커버를 해줄지 모른다. 즉 베인캐피탈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시점이다. 다시 말씀드려서 요약을 해서 다시 말씀드리면요, 지금부터는 베인캐피탈의 시간인데 그 전략은 두 가지다. 한 가지는 뭐냐면은 지금 현재 그 차이가 2%이기 때문에 그 예를 들어서 MBK가 지금 그 38.44%, 그 다음에 베인캐피탈이 2.5%를 매수한다는 전제하에서 36.4%, 2% 차이인데 그것의 2%를 극복할 수 있는 만큼과 수량과 금액을 올려서 간단히 MBK를 제압하는 방법.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그 고려아연의 자사주 규모가 너무 대규모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건 그 지분 방어에 도움이 되지 않는 물량이죠. 17.5% 매수한다고 하더라도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따라서 자사주 소각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영권 방어 이 시급 한 판에 돈을 한 푼이라도 1% 지분이라도 늘리는데, 의결권을 늘리는데 써야지. 그 돈을, 엄청난 돈을 들여서 지분은 1%도 안 늘리고 자사주 소각만 한다. 크게 그게 의미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둘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그렇게 본다면 그것을 상당 부분 커버할 수 있는 베인캐피탈이 통큰 이렇게 가격 인상, 수량 인상을 제시를 하면서 물량을 고려아연이 인수하려고 했던 자사주 물량을 베인캐피탈이 땡겨가 버리는, 그래서 한 방에 MBK를 잠재울 수 있는 그러한 전략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도 있다.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의 가능성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이제 영풍정밀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지금 그렇게 된다면 MBK로서는 베인캐피탈의 존재가 2.5%에서 조용히 그 83만으로 잠들고 밑에 물 밑에 있었는데, 자, 이제 공개 매수 끝나고 나니까 베인캐피탈이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면서 자기들과의 차이 2%를 완전히 극복해버리는 베팅을 나왔다면은 MBK로서는 이미 공개 매수 수량을 110만 주를 갖다 83만 원에 산 거 아니겠어요? 주당 30만 원씩 비싸게 주고 사면서 이미 3,300억 원을 넘는 돈을 갖다가 이미 비용을 지불해버렸거든요. 더 이상 발을 뺄 수 없는 거죠. 자, 이렇게 손실이 나버린다면 펀드 같은 경우에는, MBK는 펀드지 않습니까? 펀드 같은 경우 투자자들한테 대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그 펀드가. 자, 절대 여기서 발 뺄 수 없겠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자, 그렇다면은 고려아연 장내 지분 매수 경쟁, 다음 달에 임시주총 연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 거기 대비해서 장내 매수 집중적으로 들어갈 건데 최 회장과 베인캐피탈이 가만히 손 놓고 있겠느냐는 거죠. MBK가 장내에서 지분을 매수를 하더라도 베인캐피탈과 최 회장 연합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그 베인캐피탈이 공개 매수로 가격을, 수량을 조정을 할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결국은 눈이 돌아갈 곳이 어디냐? MBK로서는 눈이 돌아갈 곳이 어디냐? 영풍정밀밖에는 없다. 영풍정밀밖에는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 MBK에서 오늘 이런 그 공개 매수를 발언을 끝나고 나서 이런 발언을 했죠. 자, 830주밖에 안 돼서 비용 지불이 안 돼서 너무 좋다. 자, 과연 그 말이 사실일까요? 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투자자들이 99.9%인데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해서 정말 그 동네 꼬마 녀석들도 다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830주밖에 공개 매수에 안 됐고 MBK는 비용 안 들었다고 좋아라 하고, 그 지분 지금 영평정밀은 고려아연이 든든하게 지켰고 그거로 영평정밀 끝이다. 너무 시나리오가 간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정말 영풍정밀 지금부터다. 지금부터고 그 가치는 지금부터 올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자, 그럼 앞으로 향후 이 영풍정밀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주 저는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 남아있는 영풍정밀은 정말 이 금슬하기로 이 인생 역전주로 그 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저는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에 분석해 드린 대로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 상황에서는 이 리스크가 그렇게 해서 그것만을 보고 공매 기간이 끝나는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손 놓고 있는 그것은 안 되겠죠. 주식이라는 것은 바로 대응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의 대응 전략은 무엇인가? 일단 너무나가 단순한 겁니다. 35,000원에 지금 현재 그 고려아연에서 유통물량의 35%를 사주지 않습니까? 자, 그럼 유통물량 총 다 응한다고 하더라도 약 한 81% 정도가 되죠. 자, 그러면 현재 패시브 물량이라든지 움직이지 않는 공개 매수에 응할 수 없는 물량들을 보면은요, 약 한 90% 정도는 그 신청 물량에서 공개 매수를 신청하면 90% 정도는 35,000원에 체결될 거로 봅니다. 그러나 80%가 체결이 되든 90%가 체결이 되든 그건 별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일단 전량 매도 신청을 해서 80%가 되면은 80%가 일단 35,000원에 팔고 90%가 되면 90% 일단 35,000원에 팔고 나머지 남은 10%, 20% 물량
그대로 꼭 들고 있으면은요, 지금 그 영풍정밀 공개 매수 끝났다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고려아연이 더 이상 베팅 안 할 거라고 해가지고, 그 주가가, 영풍정밀 주가가 과거에 공개 매수 전에 10,000원이었다고 해서, 과연 10,000원으로 돌아갈까요?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려서 그렇지만은,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해서 주식 투자를 하셔서는 안 된다. 왜냐면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너무나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 고려아연의 지분 경쟁이 지금 완전히 고려아연 본주로 지금 불이 시즌2는 옮겨간 셈이거든요. 완전히 시즌2로 불이 붙은 상황입니다. 자, 그렇게 되는데 지금 서로 딱 지분 구도를 보면 현재는 MBK가 2%가 앞서 있잖아요. 지금 몇 프로 안 남은 그 지분 중에서 MBK가 앞서 있는데 지금 베이캐피탈이 모습을 지금 안 드러냈잖아요. 물 밑에 숨겨 있었잖아요. 그거 드러내면 그 2%를 넘어서는 물량 지분이 분명히 하는 베팅이 나올 거예요. 왜냐, 고려아연이 그냥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렇게 나온다면은 자, 그 다음에 다시 지분이 재역정이 되는 거고, 그 대신 그 차이는 아주 근소한 거라는 거죠. 결국은 영풍정밀로 눈이 돌아갈 수밖에 없고, 영풍정밀을 가지는 자가 결국은 고려아연을 가지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키라는 거죠. 오늘, 내일은 아마 그 영풍정밀이 이제 MBK가 영풍정밀 인수를 실패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시장 단순 논리로 그냥 주가가 내릴 거라고 봐요. 정말 내리는 주가는 꿀 같은 주가다. 그 주가는 그냥 주워 먹는 것이 만약에 많이 내린다면 그렇습니다. 주워 먹는 주가가 물론 내일 그렇다고 해서 큰 폭 내리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35,000 공매가가 있으니까. 자, 그렇게 보고 그다음에 공매 끝나고 나서요. 공매 끝나고 나서 주가 많은데 회귀 절대 안 합니다. 왜? 이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이 아찔아찔하게 아슬아슬하게 계속 되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영풍정밀로 눈이 돌아올 수밖에 없다. 결국은 키가 영풍정밀이지 않습니까? 자,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이 끝나면 영풍정밀의 그 가치도 끝나는 겁니다. 하지만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이 계속되는 한 영풍정밀의 가치는 계속 부각될 수밖에 없어요. 영풍정밀 가져가는 사람이 이기는 거니까요. 단박에 아주 미세한 지분차를 가지고 있는데 3.75%의 효과를 가지고 있는 영풍정밀을 가져가 버리면은 게임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그걸 가만둘 수 있을까? 자, 그렇게 보면 절대 공개 매수 21일 날 영풍정밀의 공개 매수가 고려아연 측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절대 주가 일시적으로는 뭣도 모르는 물량들 나오면서 주가 일시적으로는 흔들릴지 몰라도 절대 그 주가가 많은 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렇게 본다면 아주 편안하게 35,000원에 그냥 남은 물량 전량 다 공개 매도시키고 체결되고 10% 20% 남는 물량요. 아주 편안하게 손해볼 일 없이 그냥 들고 가면 되는 거예요. 너무 걱정할 일 없다. 너무 걱정할 일이 없는 게 아니라 그냥 대박 논한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런 것들요. 지금 현재 제가 오늘 이 저녁에 방송을 촬영을 해서 내일 새벽 7시 정도에 이 영상을 업로드할 예정인데요. 일찍 업로드 하는 이유는요. 한 분이라도 더 보셔가지고 참 이런 구도 하에서 또 영풍정밀 물량 덜썩덜썩 싼 가격에 던져가지고 손해보는 일 없고 그렇게 하시라고 영상 내일 아침에 7시 일찍 업로드 예약 걸어서 업로드 할 예정인데요. 자, 이런 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누차 반복해서 강조드리지 않습니까? 자, 월 회비 50만 원인데요. 충분한 그 가치 될 겁니다. 여태까지는 제가 이 중요한 포인트라서 영풍정밀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이 피드백을 제공하면서 유튜브를 제공했는데요. 자, 앞으로는 이 영풍정밀 이렇게 자주 이 영상을 찍어 올리지는 않을 것이니까요. 지금까지 회원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영풍정밀에 대해서 인생 역전을 할 수 있도록 자, 이렇게 우리 팀에 들어오시기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영풍정밀에서 정말 인생 역전의 대박을 맞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